이번 시간에 볼 작품은 김진영의 북청가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박인노의 선상탄과 함께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작품이에요. 지금 EBS 올해 지금 수록되어 있는 작품 중에. 그래서 이게 꼭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걸 떠나서 정리는 한번 가셔야 됩니다. 용고 전에. 그래서 오늘 북청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유배 가사잖아요. 네,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아, 불렀죠? 이렇게 하면 이제 청자가 나온 거고요. 그러면 청자가 나왔기 때문에 말을 건네는 형식. 뭐 그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내 말씀 들어보시오. 지금부터 이제 자기의 사연을 얘기할 텐데 일종의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어조는 영탄일 수밖에 없어요. 과거를 하거들랑 청춘에 아니하고 과거에 급제하려면 청춘에 써야 하는데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50에 등과하여 백수의 홍진 무슨 일이란 말인가. 자, 요 두 구절 잠깐 묶어보면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다 자신의 경험이지만 특히 이제 이 부분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성찰이죠. 과거 회상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50에 나이 50에 등과 과거에 급제하여 백수 홍진 무슨 일이란 말인가. 백수는 다 늙어서라는 의미고요. 흰 머리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희게 됐기 때문에 늙음을 의미하는 거고, 자, 나이 먹을 만큼 먹어서 홍진 다 아시죠? 고전 문학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현실에 대한 부정적 태도. 홍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서리법 쓰였네요. 공명이 늦으나마 공명이 늦었으면 행세나 약바르지 행세나 약발라 써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무단히 내달아서 무단히 내달았다는 얘기는 약바르지 못한 행세를 말하는 겁니다. 약바르지 못하게 내달아서 소인의 적이 돼요. 소인의 적. 이게 이제 소인배를 말하는 건데 당연히 이게 이제 유배에 오는 원인 혹은 계기가 되겠죠. 네. 소인의 적이 되어 부월을 무릅쓰고 천문에 상소를 하니, 천문이라고 하는 건 임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에게 상소문을 올리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천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런 의미인데 궁궐이 있는 문에 상소를 하니, 그럼 상소를 한 건 누굽니까? 화자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화자의 행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요게요. 보세요. 화자의 행위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해석이 첫 번째.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화자가 한 게 아니고 소인배가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인의 행위. 해석은 두 가지로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해도, 그다음에 이제 요 해석이 요게 선지의 진술을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보세요. 소인배의 적이 돼요. 부월을 무릅쓰고 천문에 상소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월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형벌인데, 형벌을 무릅쓰고 상소를 한다는 건 문맥적으로는 당연히 누가 했어야 돼요? 화자가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소인배에 내가 적이 됐잖아요. 그래서 누가 상소를 했다? 소인배가 상소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해석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이게 어쨌든 유배의 원인이 됐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으로 보게 되면 빛나고도 옳은 일이건만, 그러면 이제 요 뒤에 문장하고 연결해 보면 화자의 행위라고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번째 소인의 행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여지를 좀 같이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전으로 보게 되면 빛나고도 옳은 일이었겠지만 요요한 이 세상에 남다른 노릇이 되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요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 제가 여기다 이렇게 놨습니다. 시끄럽고 뒤숭숭한 이 세상에서, 그래서 시끄럽고 그러니까 시끄럽은 이 세상, 요 이 세상이 앞에 있는 뭐하고 연결되는 거냐면 홍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됐죠?
내가 한 행위가 뭐다? 남다른 노릇이 됐다. 남다른 노릇이라는 건 튀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 홍진하고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부정적 인식이 들어가 있고, 됐죠? 그러니까 이전 같은 경우라면 내가 한 일은 좋은 일이었겠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내가 한 일이 튀는 일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뭘 받을 수밖에 없어요. 튀었으니까 유배에 가야죠. 그런 얘기예요. 소 한 장 오르면서 만조가 울컥하는구나. 이제 상소 한 장 이제 뭐 오른다는 얘기예요. 상소 한 장 올라가니 오르면서 만조라고 하는 건 이제 온 조정을 말하는 거고 온 조정이 다 울컥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요거는 과장법입니다. 됐죠? 그다음 어와 감탄사 쓰였고요. 영탄입니다. 황송할사, 황송하게도 천위가 진노하사, 천위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밑에 있죠. 하늘의 위엄이라는 의미인데 왕의 위엄입니다. 왕께서 진노, 화를 내시어 삭탈관직하시면서 엄치하고 꾸중하니, 삭탈관직은 이제 관직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엄하게 꾸중하시니 운박한 운수가 좋지 못한 이 신명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 몸이 또는 내가 고원으로 돌아갈 때, 고원으로 돌아간다면 고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추풍의 배를 타고 강으로 향하다가 남수찬 상소 끝에 얘 이제 드디어 유배의 직접적인 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할 거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요거 소인배의 적이 되는 거 있죠. 소인배의 적이 된 건 이때 소인배가 얘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위에서 천문에 상소한 걸 화자가 한 행위라고 해석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요 상소를 이렇게 되면 요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는 이 결과입니다. 삭탈관직. 됐어요? 이때 천문, 임금에게 상소를 한 건 만약에 나라고 해석하면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결과는 삭탈관직입니다. 아직 뭔 아니에요? 유배는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그런 상태에서 그 뒤에 나의 적인 소인배 중에 한 명인 남수찬이 뭐 한 거예요? 상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소가 유배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잠깐만 정리하고 가시면 화자의 처지가 두 번 변합니다. 변화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변화는 삭탈관직, 그래서 관직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직에서 물러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유배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관직에서 물러나는 건 방금 얘기한 요 상소예요. 천문에 상소한 거고 유배를 가게 된 건 남수찬의 상소입니다. 요거를 두 개를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처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연계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물어보게 돼요. 공부했다는 걸 전제로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조금 복잡하게 낼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시고 이해하시겠죠? 서로 계기가 다르다. 그다음 명천정배 놀랍구나. 이때 이제 놀랍다는 얘기는 그 뜻밖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이제 유배를 받았습니다. 점. 창망한 행색으로 동문에서 대죄를 하니, 이제 창망한 행색이라고는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주는 표현이고요. 동문에서 대죄, 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예전에는 임금이 이제 그 어명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화자가 김진영이잖아요. 김진영을 어디 유배에 처한다라고 하는 어명이 내려가야 그 어명을 받고 그 어명을 따라서 유배를 가는 겁니다. 지금 그 장면이에요. 동문에서 대죄, 죄를 기다리고 있으니 고향은 적막하고 명천이 천리구나. 명천이 이제 어디냐면 여기가 유배지입니다. 네. 그래서 유배지까지의 거리가 천리나 되는구나. 그래서 요거 정서적 거리. 다음 두루마기에 흰띠를 띠고 북천을 향해 서니, 북천을 향했다는 게 두루마기에 흰띠를 띈다는 건 이제 화자의 외양을 드러내는 겁니다. 죄인의 모습이죠. 흰 옷을 입고 있는 거. 북천을 향해 서니 사고 묻힌 고독단신 죽는 줄 그 누가 알겠는가 서리법. 역시 영탄이고요.
그때 이제 그 유배를 받기 직전에 화자의 정서를 말하는 겁니다. 사고 묻힌 고독단신 같은 얘기죠. 죽는 줄 그 누가 알겠는가. 사람마다 당하게 되면 울음이 나겠지만은, 자, 사람마다 유배에 처하게 되면 다 울음이 날 건데 군은을 갚으리라 쾌함도 쾌하시고, 요게 이제 화자의 태도예요. 화자의 이제 태도인데,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임금님께서 내린 유배 또 일종의 어명이잖아요. 어명을 받고 뭐 화가 난다 또는 막 펑펑 울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임금에 대한 일종의 불충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임금의 은혜를 갚으리라, 갚겠다고 쾌엄도 쾌하시고, 이 얘기는 유배를 어떻게 받아들였다? 쾌활하게 받아들였다. 이 화자의 정서입니다. 요거는 이제 관리로서의 자세죠. 인신이 되어서 소인의 참소를 입어. 소인배의 그 참소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뒷담을 말하는 겁니다. 모함을 받아 엄지를 봉승하여, 엄지는 엄한 분부인데요. 엄한 분부, 임금의 엄한 분부는 유배죠. 유배명입니다. 유배의 명을 봉승하여 받들어 전력으로 가는 사람, 전력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명천하고 같은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유배지입니다. 유배지로 가는 사람, 화자죠. 천고의 몇몇이며 아주 그 누구 이런고 이렇게 되는데요. 천고, 역사 속에서 몇몇이겠으면 우리 조선의 그 누구란 말인가. 칼 짚고 일어서서 술 먹고 노래하니, 그 이제 화자의 요 부분, 유배를 받고 유배를 떠날 때의 화자의 심정입니다. 칼 짚고 일어서서 술 마시면서 일어나니, 이천리 적객이라 장부도 다 우는구나. 이천리 적객은 화자 자신이고요. 이천리는 이제 거리입니다. 장부, 주변의 장부들도 다 같이 우는구나, 안타까워했다는 얘기예요. 좋은 듯이 말을 하니 명천이 어디맨가. 좋은 듯이 이제 자기 자신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웃으면서 이 좀 어디야 명천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더위는 홍로 같고 장마는 극악한데, 자, 홍로하고 극악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지금 계절적 배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계절적 배경을 통해서 화자의 처지를 부각합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좋을 때도 그 멀리 명천까지, 이게 명천이 함경도인데 국경 지역이거든요. 그 국경 지역까지 가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이때 지금 유배를 받을 때 당시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쉽지 않겠죠. 그래서 화자의 지금 처지 또는 유배지까지 가는 여정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고를 중심으로 앞뒤 문자가 똑같네요. 대꾸법 쓰였습니다. 자, 좀 더 가죠. 그 다음 나장이 뒤에 서고 청로는 앞에 두고, 고를 중심으로 앞뒤 문자 똑같죠? 역시 이제 대구법 쓰였습니다. 이제 대구법은 고전 문학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건 우리가 공부들을 좀 하셨기 때문에 금방 그러니까 금방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편상 특징으로 나오면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조금 더 가겠습니다. 입경은 내달아서 달아건에 잠깐 쉬어. 지금 이제 제가 네모라고 표시한 건데 요거 모두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유배 가사이면서 기행문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시험에 그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제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게 그 기행가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행가사 혹은 기행문하고 연결해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여정, 그리고 견문, 그리고 감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관동별곡 같은 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시험을 내면 관동별곡의 여정, 견문, 감상 이런 게 나올 거고, 여기도 여정, 견문, 감상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둘의 공통점 차이점 이렇게 낼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단 눈여겨보시고 조금 신경을 쓰고 있으시면 돼요. 입경은 내달아서 달아건에 잠깐 쉬고 축성령 넘어가니 북천이
멀어간다. 그래서 북천이라고 하는 건 한양인데 한양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거는 뭐가 이동되는 거예요? 당연히 공간이 이동되는 거죠. 슬프다. 화자의 정서죠. 예, 직접적으로 표출됐습니다. 이내 몸이 영주각 신선으로 나날이 책을 끼고 천안을 묘시다가 자 여기까지가 뭡니까? 과거. 뭐 오기 전? 유배 이전. 그러면 이거 과거 회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래서 표현상 특징으로 그런 거 낼 수 있습니다. 과거 회상은 그리고 혹은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영주각 신선으로 나날이 책을 끼고 천안을 매시다가 천안은 임금을 말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유배 오기 전 자신의 직함이에요. 영주각 신선 비유적 표현인데 밑에 있죠. 형문관 교리. 됐나요? 일조에 하루아침에 정을 떼고 누구와 임금과 천해로 가겠구나. 천해라고 하는 게 이제 원래 그 유배지를 말하는 겁니다. 유배지로 가겠구나. 구중을 천망하니 우년이 아득하고 종남은 아하여 몽상에 막연하다. 예, 구중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구중궁궐의 준말이고요. 요거 제가 오타가 들어갔네요. 예, 미처 수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중을 천망하니 우년이 아득하고 그래서 그 임금 있는 궁궐입니다. 궁궐을 천망 우러러 보니 우년이 아득하고 예, 안개가 구름과 안개가 아득하다는 거고요. 종남은 아하여 몽상에 막연하다. 예, 종남이라고 하는 게 남산을 말하는 거고 남산은 예, 우뚝 솟아서 몽상에 막연하다. 꿈속에서 막연하게만 하구나. 자, 이제 요건 뭐냐면 일종의 이제 거리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첫 구절 여기 그 구중이 천망하니 우년이 아득하다는 건 구름 안개가 가득하다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묘사입니다. 아마 이제 유배를 가다가 그 궁궐이 있는 쪽을 바라본 겁니다. 궁궐이 있는 쪽을 바라보니까 뭐가 잔뜩 껴있다는 거예요. 구름과 안개가 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묘사한 거예요. 묘사를 통해서 뭘 드러낸 거예요? 거리감. 종남은 몽상에 막연하다도 마찬가지인데요. 남산이 이제 꿈속에서만 아득하구나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산도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거리감. 네,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밥 먹으면 길을 가고 잠을 깨면 길을 떠나. 예, 계속해서 이동하는 거고요. 물 건너고 재를 넘어 십리 가고 백리 가니. 예, 이게 이제 이 이동 과정입니다. 당연히 모두 같이 움직여요. 시간도 움직이겠죠. 시간과 공간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양주 땅 지난 후에 포천읍 길가이고 지금 제가 네모한 건 모두 여정에 해당하는 겁니다. 철원지경 밟은 후에 철원의 지경은 경계입니다. 철원 지역의 경계를 밟은 후에 정평을 건너보며 금화 금성 지난 후에 회양읍 막죽이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예요? 여정이 빠르게 이동되는 거죠. 요약적 제시. 압축적 서술. 왜 이렇게 했냐면 물론 뭐 이제 주변에 볼 게 없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뭔가를 구경할 수 있는 심정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게 여행하는 거였으면 양주에 뭐가 있고 포천에 뭐가 있고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유배 가는데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유배 가는 사람의 일종의 그 부정적 정서 때문에 주변을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정을 요약적이고 압축적으로 서술한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속도감 있는 전개라고도 합니다. 네, 그다음 강원도 북관길이 듣기 보기 같으구라. 예, 강원도 북관길, 강원도 강원도와 북관으로 넘어가는 길이 듣고 보는 게 같구나. 예, 들을 때도 매우 험하다고 들었는데 보는 것도 매우 험하다 이런 얘기고요. 회양에서 중화를 하고 점심을 먹고 철령을 향해 가니 천엄한 청산이요 촉도 같은 길이구나. 예, 요거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이 구절 천엄한 청산이요 촉도의 같은 길이구나. 요건 이제 비유적 표현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험난한 여정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종의 정서입니다. 그 촉도 같은 길이라는 얘기는 촉도 길이라고 해서 그 중국의 총나라로 넘어가는 아주 험한 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총나라가 지금이 어디냐면 저기 스촨성 혹시 알아요? 그 티벳 아래쪽에 있는 데인데 하여튼 중국에서도 매우 이렇게 험한 길을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자, 예, 여기까지가 일단 연계 지점은 아니었는데 시험에서
대체로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를 봤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첫 번째 토막 한번 끊고 잠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